안녕하십니까. 좋은 만남의 최용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올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 통합경기도체육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통합 첫 해인 만큼 많은 기대와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경기도체육회 최규진 사무처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쁜 책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TV로드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2016년 병신년 한 해가 출발한 지도 이미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통합 경기도체육회 초대 사무처장이 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경기도체육회가 작년 12월 29일 날 통합을 발표하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대 통합체육회 사무처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그 큰 조직의 초대 사무처장을 맡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또 영광인 만큼 또 부담도 굉장히 크게 뭐 어깨에 사실입니다. 큰 짐을 짊어지셨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체육계 선후배님들이 보내주시는 격려와 성원도 네. 그만큼 그 경기도체육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기도체육회는 이루지 못한 그 시군체육회 통합과 각 종목별 연합회의 통합을 원활하게 마무리 짓고 그렇죠. 또 눈앞으로 다가온 우리 2016년도에 동계체전, 네. 하계체전, 네. 그다음에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모두 좋은 성적을 내므로써 경기도 체육의 저력을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데, 자, 이 경기도 생활회와 경기도 생활체육회 두 조직을 융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경기도 체육회는 1950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천에서 창립이 됐고요. 1981년도에 인천에서 분리가 돼서 경기도 체육회가 이제 수원에 창립이 됐습니다. 네. 또 경기도 생활체육협회는 199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조직을 통합하는데 이 조직의 역사와 사실 문화가 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직을 통합해서 원활히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과 화합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소통과 화합의 정신으로서 지난 과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각 조직도 꾸미고 또 그 여러 가지 업무도 재조정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조직을 꾸미고 역할들을 정비한 것을 봤을 때 가장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번에 경기도체육회 통합이 대전, 인천에서 세 번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체육회는 사실 전국의 최대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이나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을 텐데 네네. 체육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처음에 경기도체육회가 통합을 발표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 3월 달에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체육단체 통합이 결정됐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비관적인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가능하겠느냐, 왜 일을 만드느냐는 얘기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고요. 특히 경기도가 작년 9월 달에 중앙단체보다 먼저 선통합을 발표했을 때 그게 정말 가능하겠느냐, 경기도처럼 그렇죠. 큰 체육단체가 가능하겠느냐, 네. 내지는 또 왜 먼저 선통합을 발표를 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려고 그러느냐는 네. 그런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기도체육회는 사실 경기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6차 6번째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말로 원활한 그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우려나 기후들은 사실 그런 걱정들은 기후에 불과했었고요. 네. 지금 이제 각 시도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경기도처럼 큰 정말 그 조직이 어떻게 원활하게 통합을 이루어냈냐, 그 근본 기본이 뭐였냐는 전화를 많이 받고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그 3월달에 통합을 발표하고 그렇죠. 사실은 여태까지 그 가시적인 효과가 사실 없었습니다. 뭐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통합을 사실은 이뤄냄으로써 그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이뤄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체부에서는
그 원활한 통합을 이뤄냈다 그래서 상사비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척이 없다 경기도가 통합된 게 큰 일을 한 거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생활회와 생활체육회가 합쳐지는 게 쉽게 풀이하면은 엘리트 선수들하고 생활체육이 합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체육의 100년 대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그 학교 체육과 지방 체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잘 아시지만 그 엘리트 전문 체육 선수 출신들이 설 자리가 사실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선수를 마치고 나면 할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일정 규모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체육단체나 아니면 교직에 사실 특채되는 경향,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선수들이 교직이나 체육단체에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사회가 투명화되면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 체육에 종사했던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통합을 통해서 전문 체육에 종사했던 엘리트 선수 출신들을 지도자 교육을 시켜서 생활체육에 투입해가지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체육을 하는 그 어린 선수들 초등학교부터 예를 들어서 클럽 체육을 하면서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말 그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뽑아내서 네네. 엘리트 선수로 또 그 육성을 하고 또 그 엘리트 선수들이 정말로 그 지역과 국가의 명예를 걸머쥐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생활체육으로 돌아오는 지도자로 돌아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또 그런 반면에 이 두 기관 통합이 아니고 좀 한 기관이 좀 흡수되는 흡수 통합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처음에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됐을 때 많은 우려의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느 단체가 어디로 통합되는 거냐, 네. 뭐 숫자가 많은 쪽으로 통합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사실은 통추위를 구성을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정말로 원활한 네. 그 통합을 이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런 그 우려 섞인 말씀들이 기회에 불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고 나서 임원 구성도 사실은 그 경기도 체육회 쪽에 있던 분들과 경기도 생활체육회에 있던 분들과 의견 통합을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한 다음에 동수로 구성을 하게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단체 통합도 아마 중앙경기단체의 통합 기준을 따라서 이제 시도나 시군도 그 통합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네. 한쪽으로 흡수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기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다 양 기관이 잘 통합이 됐으니까요. 아직 큰 일이 남았습니다. 종목별, 지역별 통합이 필요할 텐데요. 네네. 아주 큰 일입니다. 네, 준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 체육회 통합은 3월 26일까지의 시한을 두고 사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의 통합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3월 26일이 이전에 통합을 하면 임기가 2016년 9월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번거로운 그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월 그 종목별 통합은 3월 27일 이후에 통합 그 논의를 시작을 해서 네. 한 6월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체육회에서도 지난 2월 4일 날 그 가맹경기 단체의 실무자들, 네. 그다음에 생체 쪽에 이제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들 한 150여 분을 모셔놓고 통합에 대해서 당위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합 발표가 나기 이전까지도 사실은 31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은 이미 통합이 돼서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 돼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뭐 이름이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운영은 같이 하고 내부적으로는.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합을 앞두고 각 시군 체육회의 의견을 조회해 보니까 네. 31개 시군 중에 한 2개 시군만 빼놓고 사실 29개 시군은 기한 내에 통합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통합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쉽게 이룰 수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이제 통합 얘기 좀 많았는데요. 이제 대회들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회 준비까지 먼저 여쭤볼게요. 자, 우선 이제 출발한 지 한 달쯤 안 됐지만 바로 코앞에 이제 동계체전이 다가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15연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통합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치르는 사실 큰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든 부담도 있지만 종합운동 15연패를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 또 큰 목표입니다. 그럼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종합운동 15연패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말까지 선발전을 치르고 총 558명의 선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강화훈련에 들어가 돌입해 있고요. 네. 특히 지난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빙상과 스노보드가 사전 경기를 치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사전 경기 결과를 보면 저희 경기도가 1위를 했고 벌써요. 특히 빙상은 13연패라는 그 종목 그 13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경기에서도 아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네. 남은 여러 가지 뭐 아이스하키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컬링 종목들이 고른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15연패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듣는답니다. 네. 자, 이제 뭐 동계체전은 코앞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올해 이 하계체전, 네. 쉽게 말하면 전국체전이 또 있죠. 네네. 그것도 이제 15연패를 달성하셔야 되는데 준비 잘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번에 그 97회 전국체전이 충남 아산 지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도 체육인들은 충남체전 그러면 정말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죠? 그러냐면 그 2001년도에 충남 천안체전에서 네. 경기도가 사실은 월등한 기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지 충남 그다음에 서울을 다음에 3위를 한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13연패인 게 2002년부터인가요? 그 다음 대회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작년에 저희가 이제 96회 전국체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메달은 이제 차지하고 이제 사실 종합 점수를 따지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6만 9천 점. 네. 그다음에 2위가 사실은 강원도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요? 서울이 3위를 했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강원도가 10위였었거든요. 95회 체전에서. 이야, 엄청난 근데 이제 발전이네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은 개최지에 2점을 주기 위해서 개최지 2점을 주면 평균 점수로 한 15,000점에서 2만 점을 따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96회 전국체전 결과를 보면 경기도가 이제 6만 9천 점이고 네. 충남이 이제 6위로 3만 9천 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개최지 2점이 한 15,000점에서 2만 점이 들어가게 되면 올해 들어가게 되면 한 만 점 차이가 나고 또 종목별로 여러 가지 이제 이변이 있을 수 충남에서 있죠. 우수 선수를 영입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변이 있을 수 있다는 저희는 이제 그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 동원해서 2001년도에 아픔을 한번 좀 깨보자는 그런 굳은 결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 그 가맹경기 단체의 전무이사 회의를 월 1회씩 개최해서 돌아가는 상황 체크를 하고 그 상황 체크를 우리 체육회로 이제 모든 상황을 집약을 해서 거기에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서 아마 이번에 그 정말 충남체전에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체육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한다면 아마 충남체전에서도 올해 97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또 큰 목표를 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생활 체험 대축전인데요. 16연패를 준비하고 있죠.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2010년도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정말 경기도와 영원한 맞수라고 표현되는 그 서울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때보다 사실은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사실은 생활체육은 엘리트 체육처럼 점수를 내서 종합순위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 우승한 숫자를 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종목은 사실은 이제 48개 종목이 치러지고요. 정식 종목 38개에다가 이제 시범 종목 10개 정도로 48개 종목이 치러집니다.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울서 치러지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이 정말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선발해서 그 많은 종목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 종목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도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그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39개 종목에 한 2천여 명의 선수를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이제 필승 결의대회를 하고 대회가 열리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그 종목별로 또 경기장별로 우리 체육회 모든 직원들이 격려 방문해서 선수대 4개를 높여주면서 네. 아마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도 경기도가 16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뭐 국내 큰 대회가 계속 있어서 네, 정말 부담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리우 올림픽이 네. 올해 열리죠. 네. 사실상 뭐 우리나라의 이 준비가 경기도 준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경기도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이제 리우 올림픽의 최종 이제 국가대표 선발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이제 태릉 선수촌을 방문해서 총장님하고 말씀하는 과정에 네. 최종 대표 선발이 아마 7월 11일 정도에 끝날 것이다. 골프 종목에. 근데 이제 작년 2012년도에 제30회 런던 올림픽을 보면 대한민국이 사실은 종합 5위를 그렇죠. 했습니다. 이제 뭐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해서 이제 종합 5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경기도 선수들이 획득한 그 메달을 보면 네. 한 5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를 해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사실 대한민국이 종합 5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그렇죠. 했습니다. 근데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그 타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 네. 전체 그 세계 국가 중에 32위라는 경기도의 선수만 가지고도 경기도만 나가셔도 네네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이제 7월 말까지 국가대표 선수가 결정이 되면 네. 아마 경기도 소속의 선수들이 한 50여 명 이내에 선수들이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그 유명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네. 유도의 안창림 선수나 그렇죠. 조구함 선수, 그다음에 뭐 양주시청의 김잔디 선수, 네. 그다음에 배드민턴의 유현성 선수, 뭐 체조의 양학선 선수, 예. 테니스에 잘하시면 정현 선수 등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아마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될 것 같고요.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4회 연속 톱 10에 그렇죠.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또 올림픽 기간 내에 또 현지를 방문해서 예. 우리 선수들을 그 격려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준비하셔야 되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년 뒤죠. 평창 올림픽이 네. 또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네. 이제 선수 육성에 좀 집중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경기도에 정말로 동계 올림픽에 출전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하계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봅슬레이 얼마 전에 그 월드컵 5차에서 우승했던 봅슬레이 서영우 선수. 서영우 선수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원영종 선수도 네. 서영우 선수와 한 조로 사실은 경기도 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연속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원영종 선수가 사실은 그 강원도로 이적을 하는 바람에 서영우 선수만 이제 저희 경기도 체육회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피드에 우리 김태윤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쇼트트랙에 정말 유명한 우리 그 최민정 선수, 그렇죠. 그다음에 홍경환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여자 컬링은 저희 경기도청의 컬링 팀이 지금 현재 국가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사실은 지난 그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좋은 성적은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순위로 봤을 때 그 전까지 4회 연속 톱 10에 진입을 했다가 네네. 소치 때는 13위를 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 지원할 방안이고요. 경기도 선수들이 선전에 따라서 아마 대한민국의 순위가 바뀌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동계 종목에 사실은 실업팀이 부족합니다. 경기도 내에. 선수층 자체가 얇죠? 그렇습니다. 얇은 데다가 또 이제 실업팀이 없다 보니까 네. 경기도 내에 이제 실업팀을 창단해서 그 선수들이 정말 안정된 연계 육성이 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안정된 지원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 경기도 체육회 최규진 사무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통합체육회 전에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취임하신 1년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아셨던 점,
뭐 기억 남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통합 작년 1월 12일부로 경기도 체육회의 사무처장을 부임하고 정말로 바쁘게 눈코 쓸 데가 네. 없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월 12일 날 부임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2월 24일인가부터 동계체전이 사실은 열렸기 때문에 오자마자 정말 동계체전에 매진을 그 총력을 다 기울였었고요. 네. 또 동계체전이 끝나자마자 뭐 안성에서 이루어졌던 제61회 도민체전,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소년체전, 뭐 여러 가지 대회를 끝나고 나서 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통합을 발표하고 통추의 그 회의를 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정말로 바쁘게 지냈고 네. 의미 있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쁘면서도 그 여러 가지 그 체전이나 모든 거를 잘 원만하게 치러냈기 때문에 네. 정말 보람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016년이 됐는데요. 이 경기도 체육의 발전 방향, 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경기도 체육이 사실은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체육이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은 경기도 체육의 발전의 방향에 따라 대한민국 체육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그 경기도에 맞는 발전 방향을 놓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조사나 이런 걸 네. 통해서 그 경기도 체육이 정말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목표가 결정이 되면 그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정책이나 모든 것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저희 올해도 큰 대회가 많이 남아있고 그렇게 한데요. 선수들의 좀 격려의 말씀 한 말씀하고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도 선수 여러분, 정말 경기도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흘렸던 땀과 노력들이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낳기를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도 선수 여러분들은 꼭 그 목표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기도 체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또 올바른 목표를 정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경기도가 정말 체육 웅도의 위상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큰 힘 씌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환절기가 되면서 독감이 절정을 이루는 2월입니다. 예방 접종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면역력을 키우는 일인데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만 하는 것이 없겠죠. 겨울의 끝자락 꾸준한 운동으로 다가오는 봄도 건강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